안녕하세요. 국풀교육 최용훈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우리 오늘 예설라라는 이제 그 브랜드, 새로 이제 런칭하게 돼가지고 제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대치 그 최지아 원장이 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할게요. 자, 일단은 제 사진입니다. 최용훈. 네. 15년 전의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최용훈이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저는 이제 그 예전에 그 EBS 교육방송에서 제가 국어 강의 했습니다. 네,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에서도 국어 강의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국어 강의를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한 사람이다. 네. 지금 이제 국풀교육의 이제 대표입니다. 네. 우리 국풀교육에서 국풀이라는 게, 국풀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모르죠? 네. 국풀이라는 거는 이 국어 풀이 과정의 준말이에요. 국풀. 예, 제가 오래전에 이제 만든 건데, 국어 풀이 과정이라는 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이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수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수학은 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풀이 과정을 쓰지 않습니까? 결국 풀이 과정을 잘 쓰는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도 풀이 과정을 잘 쓰는 애들이 국어를 잘하는 애들입니다. 예. 근데 국어에서 풀이 과정을 쓴다는 거는 굉장히 생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풀이 과정을 국어에서 안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바뀝니다. 뭐예요? 논서, 수령, 수능과 내신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바로 풀이 과정을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어도 이제 풀이 과정을 쓰는 시대가 열리는 게 바로 논서, 수령, 수능, 국어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국어의 풀이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벌써 옛날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지, 지금. 그래요. 네, 그래서 국어의 풀이 과정이라는 게 국풀교육이고요. 우리가 이제 국풀국어 전문학원이라는 중고등, 주로 이제 고등이 중심인 학원으로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고3들을 이제 주로 가르치다가, 그러다가 이제 기판학문회원은 이제 초중이죠. 그렇죠? 예, 초중으로 내려왔어요. 기판학이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 5년 됐습니다, 지금. 5년 만에 전국을 다 석권. 그래요. 딱 5년 후에 이제 예설라가 나왔죠. 그렇죠? 예, 얘는 초4부터인데 얘는 초1부터잖아요. 그렇죠? 예. 시작부터 바로 그냥 그래요. 네. 기판학 프로그램보다 훨씬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만들어요, 제가. 성향상.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국풀 나라샤라는 이제 우리 문제집이죠? 문제집. 예, 이런 게 있고. 근데 국풀 TV라고 우리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구독 다 하셨나요? 구독? 좋아요. 그래서, 구독 다 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풀 국어 연구소가 성수동에 있는데 국내 최대예요. 예. 이 정도로 국어 한 과목에다가 쏟아부는 회사는 없다. 장담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재 못 따라갑니다. 절대로. 예, 못 따라가요. 제가 AI 연구소도 만들었습니다. 충격적으로. 얘 때문에. 예설라 때문에. 예, 그래서 외주로 할 수도 있었지만 직접 만들었어요. 제가. 외주가 좀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연구소를 돌리면서 교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재가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 초6 아이들부터 적용되는 2032 입시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한번 얘기하고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춥진 않으시죠, 지금? 그래요. 항상 얘기하지만 그 섬세한 성격이어가지고 추울까 봐 항상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보면은 자, 우리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신이 이제 현재 상대평가인데 요거를 이제 2032년부터는 이제 절대평가로 바꿔보겠다. 예. 무조건 바꿔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고교 학점제 때문에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건데 제가 미정이라고 쓴 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미정으로 썼지만 어쨌거나 절대평가로 전환하려고 한다 지금. 네. 그러면서 평가 문항에서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게 바로 뭐예요? 지금 사실상 객관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서논수령을 31년까지 전부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논수령으로 내신을 바꾸겠다는 거죠. 뭐예요? 객관식 결과 중심이 아니고 과정 중심 평가로 바꾸겠다. 그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과정 중심이라는 게 얘들이 뭐 공부하는 과정, 뭐 토론하는 과정, 발표하는 과정도 과정이지만 답이 나오는 과정을 서술시키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서논수령 어렵지 않습니다. 답이 나오는 과정을 서술하는 거예요. 옛날엔 비유법이 뭐야? 그러면은 뭐 5번 이렇게 비유법 했는데 지금은 이 문장이 왜 비유법인지를 내가 서술하는 겁니다. 그게 논서수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도 이제 상대평가인데 얘도 이제 절대평가로 수능은 거의 제가 봤을 때 절대평가로 확실히 바뀌지 않겠냐. 예. 약간 자격고사 느낌으로 수능을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데 지금 오지선다형인데 역시 뭐예요? 전 영역을 서논수령 평가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입시 2032년 입시의 핵심은 서논수령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이 이미 서논수령을 AI로 채점하는 거 이미 개발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확정적이에요. 사실은 지금 AI 시대에 객관식, 이 찍기식 이 문제를 푼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승부가 안 나죠. 그렇죠? 그래서 다 바뀐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수능은 자격고사화 하니까 굉장히 좀 뭐 공부 안 해도 되냐?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예, 우리나라는 어차피 서열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치열한 경쟁을 하는 구조인데, 이렇게 완전히 바로 그냥, 자격고사화로 제가 봤을 때 바꾸기는 힘들어요. 예, 그리고 지금 영어 절대평가도 영어 절대평가 수능에서 영어가 절대평가지만 사실 그것도 1등급 받기가 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뭐 살아있을 것 같아요. 절대평가 바뀌어도. 대입은 지금 수시, 정시 이런 거 통합해가지고 그냥 수시, 정시 없이 그냥 뭐예요? 내신 보고, 그렇죠? 예, 수능 보고, 그리고 생기부 보고 이렇게 뽑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뽑으니까 지금 절대평가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변별력이 없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얘기한 게 토론 면접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토론 면접 서울대가 얘기했잖아요. 예, 그냥 뽑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2032 현 초입부터는 뭐예요? 이 논서 수령 평가에 대한 이야기. 과정을 쓸 수 있는 아이, 그리고 당연히 학생부 관리, 내신, 학생부 관리, 그리고 면접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면접을 보고, 그리고 이 논서 수령을 쓰고, 이런 거는 우리 서구에서 많이 사실 뽑는 전형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약간 따라가는 측면이 있죠, 지금.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 정도로 초등학교 6학년 입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는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예, 제 생각에. 일단 초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독서죠. 그렇죠? 예, 독서는 이제 독해력, 사고력, 창의력, 배경지식, 학습 동기부여,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우리 생기부 세트, 독서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예, 그래서 생기부에도 결과적으로 독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독서를 많이 해둬야지 이 생기부 세특의 독서 활용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말하기가 중요하다. 논리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자기표현력. 우리나라는 말하기가 너무 심각해. 그렇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외국 애들은 마이크 들이대면은 막 자기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자기 생각 얘기 못합니다. 예, 우리는 시험 자체가 정답을 얘기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틀리면 안 돼. 예. 우리 애들은 정답이 아닌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우리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을 할 수 있어야지 글을 쓸 수 있는 건데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글을 써요? 그래서 이 말하기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얘기했죠. 서울대가 토론 면접을 지금 도입하잖아요.
그러면 딴 데도 뭐 따라가지 뭐 결국에 어떻게 애들을 뽑겠어요. 다 절대평가로 바뀐다고 만약에 하면은 변별력이 없는데 어떻게 뽑아요. 이런 걸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로 말하기 훈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쓰기. 일단 쓰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논서 수령 평가를 하는데 쓰기 훈련을 많이 해야죠. 조직화, 구조화하는 종합적 사고력의 끝판왕이 바로 쓰기 아닙니까? 그래서 수행평가도 쓰기야, 내신도 논서 수령이야, 수능도 논서 수령이야. 쓰기 훈련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뭐 이렇게 그 책 읽고, 뭐 말하고 쓰고 토론하고 글 쓰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느는 느낌이 안 들어. 그렇죠? 그래서 이 문해 수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한 게 이제 우리 기파랑문해원이었습니다. 5년 전에. 그래서 문해 수업을 넣으면서 이제 애들의 실력을 많이 이제 향상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개념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문해력, 어법 어휘력 해서 어려운 글을 읽는 연습, 훈련들 있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지 결국 독해 사고력이 향상이 된다. 해서 문해 수업을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 당연히 내신 수능을 위해서 요걸 해야 된다. 요 네 가지가 바로 가장 중요한 4대 영역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논서 수령 평가 이런 것이 대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독서 말하기 쓰기 문해 이걸 우리 그 예설라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 학습을 하냐 이제 그것만 이제 설명드리면 되겠죠, 그렇죠? 네, 하겠습니다. 예설라 프로그램을 보면 일단 이름 자체가 이제 예설라라는 요거는 그 삼국 유사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죠? 고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쓰던 말이다, 1000년 된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뜻은 한자 뜻은 생각의 그물을 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의 그물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AI 시대에 모든 것을 다 AI가 해주는데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AI를 활용해가지고 뭐라도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못한다. AI도 전부 그 뭐로 AI를 우리가 활용하죠? 말하고 쓰기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AI한테 말하고 AI한테 쓰면서 지시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능력을 가진 애들, 그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애들이 AI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생각의 그물을 짜면서 이제 융합적 사고력을 향상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물을 짠다는 것이 융합적 사고력이다. 융합적 사고력이라는 건 뭐냐?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인문학적인 어떤 상상력이나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융합적 사고력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예설라의 커리큘럼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애들 다니는 학원이에요. 독서논술 학원이죠. 수업 시간은 주 1회 2시간 30분인데 수업은 2시간이고 뒤에 30분은 클리닉이에요. 예. 근데 클리닉도 이제 정규 수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기, 쓰기, 논서 수령을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매주 얘네들을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얘들이 논서 수령을 하기 때문에 1대1로 봐주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 그게 이제 요 클리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한 반에 8명이고, 교재가 이제 월교재가 한 권씩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쓴 책이 2권 나갑니다. 외부 도서는 이거는 사거나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야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3권을 매달 줍니다. 3권. 입학 테스트는 이제 진단 평가로 우리가 지금 시행을 내일부터 하죠.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강은 이렇게 있고, 이런 기본 프로그램이고, 수업 시스템은 일단 책은 집에서 읽어온다. 집에서. 학원에 가서 읽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두 시간 선영서 읽고, 이 논제가 있어, 논제. 논의할 주제에 따른 그 선정 도서가 있어요, 우리는 논의할 주제가 중요해. 매주 논제가 있어. 편식. 그러면 그거가 논제에 따라서 우리가 책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토론하고 글쓰기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설라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말하고 쓸 수 있는 학생을 만들겠다. 너 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면은 줄줄줄 나오게끔. 그런 애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아이들. 뭘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게. 사실 특목고 면접 볼 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하는 아이들로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책 읽은 다음에 집에서 AI랑 30분 대화를 하고 와야 됩니다. 여기 숙제예요 지금. 책 읽고 AI랑 대화하는 거. 그래서 이 선생님 앞도 아니고 아이들 앞도 아니고 내가 책을 읽고 나서 AI랑 내 생각을 말하는 거죠. 내 생각을 편하게 말하는 연습. 예, 요거는 이제 AI랑 해오는 게 가정학습이다. 그 다음에 학원에 오면은 2시간 반 동안 요렇게 선생님하고 한 반에 뭐 최대 8명이서 수업을 하게 되는 건데, 일단 주간 테스트 매주 본 다음에 독후 활동이라는 거를 한 30에서 35분 정도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휴식. 그 다음에 이제 한 주는 토론, 한 주는 논술. 요거를 한 40분 정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2교시죠, 2교시. 1교시, 2교시. 그 다음에 3교시는 문해력 수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법 한자까지 요게 이제 한 35분이 3교시.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 해서 2시간 동안 선생님하고 요런 수업을 쭉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은 이 복습과 숙제를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개별적으로 걔가 작성한 이 논서 수령 그런 것들 있죠?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근데 30분이니까 이제 뭐 30분이면 8명이면 한 명당 뭐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매주 한 학생하고 한 5분씩이라도 선생님이 1대1로 미팅을 한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예. 그렇게 할 말이 많지도 않아요. 지금 보통 학원 가면 1대1로 선생님하고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매주 5분 이상씩 한다는 거는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독서논술 학원 중에서 가서 책 읽는 학원 있죠. 1시간 정도씩 수업하고 오잖아요. 그 1시간 동안 가서 책 읽고 활동하고 오는 그 학원에서 선생님하고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아마 5분, 10분일 겁니다, 아마. 예. 근데 우리는 이 2시간 수업을 하고 매주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어떤 학부모님들은 이게 30분, 5분 의미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들이 이제 글쓰기, 논서 수령 학습을 잘 하는지 하는 요 클리닉 시간, 클리닉이라는 걸 정규 수업에 넣어버린 거죠. 매우 특이하죠. 그렇죠? 예.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이거는. 애들도 2시간 반 굉장히 길지만 사실은 30분, 뭐 40분, 30분 가볍게 수업을 하고 복습 숙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업에 부담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학년도 괜찮을 거다. 2시간 반 안 힘들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도 우리가 원래 또 평가가 보세요. 이 독서논술 학원들은 평가가 없어. 예, 평가하기가 힘든데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주간 테스트를 뭐야 이거. 주간 테스트를 매주 하고요. 챌린지 이거는 뭐냐면 매달 상 주려고 하는 거. 뭐 토론왕, 발표왕, 글씨왕, 글쓰기왕, 독서왕, 어휘왕, 한자왕. 이런 것들 글씨왕. 이런 거는 이제 상 주려고 매달 하는 거고. 이 정기 진단 평가는 이제 뭐냐면은 기파랑에서 하는 정기 평가 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상. 우리 전국 문해력 평가 같은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또 아이들 평가하는데 또 굉장히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로 분기마다 우리 아이들도 평가를 해요. 정확하죠? 문해력이 향상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애가 매주 학원 오기 전에 그 책 읽고 나서 AI랑 토론하잖아요. 그렇죠? 편안하게 그냥 하면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돼. 그냥 편하게 애기가. 그럼 AI는 평가를 합니다. 걔를. 비밀리에 평가해가지고 요거를 우리 학부모하고 선생님한테 제공해요. 그래서 그런 평가도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우리 평가 시스템이 얘가 실력 향상이 잘 되고 있는지
독서원 수학원 다니면 실력 향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그냥 시간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계적인 평가가 진행된다. 학습 특징을 보자면은 이제 우리가 홀수 주차하고 짝수 주차가 이렇게 이제 수업이 이제 약간 다릅니다. 보면은 홀수 주차에는 외부 선정 도서를 읽고 짝수 주차에는 우리 자체 제작 도서를 읽는데 홀수 주차는 이제 논제를 중심으로 한 소설이 선정되고 짝수 주차에는 비문학 배경 지식을 얻기 위한 우리 지식 동화가 이제 직접 써요, 우리가 책을. 밖에 책이 있죠, 우리 동화가. 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쓴 거. 좋아요. AI 대화는 이제 매주 하는 겁니다, 매주.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 그리고 토론 자신감. 아마 AI랑 대화하고 학원에 오면 막 토론하고 싶을 거예요, 얘가. 그래요. 독후 활동을 한 다음에 이제 독후 활동에서 이제 외부 선정 도서 소설 했을 때는 토론을 하고 그 주는 비문학 배경 지식 한 주는 글쓰기를 해요. 예, 한 주씩. 그다음에 이제 요거 홀수 주차에는 이제 문해가 비문학을 하고 문학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균형을 맞춰 가지고 진행이 되고 이제 문법 한자는 매주 하고 간단하게. 예. 요런 프로그램인데 좀 보시면은 홀수 주차에는 이제 외부 선정 도서 이거 참 신경 쓰이네. 바꿔야 되겠네 이거. 외부 선정 도서를 읽고 AI 토론하고 학원에 와서 독후 활동한 다음에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요런 이제 홀수 주차의 수업이에요. 토론 중심의 수업. 논제와 토론. 그래 가지고 논제 보세요. 논제. 괴롭네 이거. 자, 내가 싫어하는 음식 먹어야 될까?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어느 것을 자존심. 논제가 쫙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거의 뭐 우리 300개 논제. 어떤 걸 물어봐도 주변 사람과의 갈등 상황에서 나는 자기 주관대로 행동할 것인가? 예? 그러면 자기 생각만 줄줄줄 우리 애들은 막 읊어야 돼. 요런 논제를 중심으로 선정 도서가 이렇게 선정된 거예요. 예. 책 자체는 그냥 초등 애들이 재밌게 읽는 책. 저는 초등 과정에서는 무조건 독서의 흥미가 중요하다. 초등 과정에서 뭐 어려운 책을 중학교 가서 읽으면 되죠. 우리 기파랑문 내용 가서 총균세 읽으면 돼요. 기파랑문 내용 총균세 얼마 전에 EBS에 나오던데 그거는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예. 뭐 중학생들한테 어려운 책 읽히는 학원. 에이. 우리는 총균세를 기파랑에서 읽히지 않아요. 요약을 해요, 요약을. 어디서 그런 알지도 못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재밌는 책들이 다 뭐예요? 논제를 중심으로 선정된 거예요. 우리가 논제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책을 선정한 겁니다, 우리가. 예. 그 다음에 이제 AI랑 얘가 이렇게 즐겁게 대화를 해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은 얘가 집에서 AI 대화하면 선생님은 뭐예요? 얘가 이렇게 책을 읽었구나. 얘는 토론에서 어떤 역할을 줘야 되겠구나. 이것까지도 이미 선생님 받아봅니다. 바로. 예, 그래서 아이가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아이는 도서 내용을 공유하는 AI랑 대화를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을 이제 학원에 오면은 독후 활동이라고 해서 배경 지식을 이렇게 1학년 책이에요. 배경 지식을 이렇게 이제 학습하고 심화 학습이라 그래서 이렇게 서술해 보거나 뭐 그림도 그리고 1학년 아이들 어휘 학습도 이렇게 이제 교재 밖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토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기 역할 토론이라 그래가지고 브로콜리, 시금치, 영양사, 반론자에서 역할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맡아 역할을. 그리고 초반에는 이렇게 토론 대본도 있어요. 그래서 대본에 따라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토론하는 법을 모르거든. 그래서 초창기에는 대본을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역할을 맡아서 자율적으로 토론을 하게 됩니다. 토론도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짝수 주차에는 이제 우리 자체 도서, 자체 도서를 읽고, 그 다음에 역시 AI 대화를 하고 독후 활동을 하고 나서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자체 도서라 그러니까 뭔가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 외부 선정도서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한번 받아보십시오 나중에. 예, 직접 읽어보세요. 네. 자 그러면은 자체 도서는 이제 이게 학년별로 이 테마가 있습니다. 학년별로 총 24권이 1년 동안 아이들이 읽게 돼요. 그래서 1학년은 뭐예요? 우리 주변의 다양한 지식. 아빠와 딸이 여행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1학년 애들은. 2학년은 기초 과학 지식. 외계인이 보낸 스파이 로봇 882와 주인공의 모험 이야기. 너무 재밌네. 우리 애들이 비문학 지식이라는 딱딱하고 비문학 책을 누가 읽습니까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다 뭐 소설 그냥 뭐 그런 거 읽지. 이런 비문학 지식도 이렇게 재밌게 만든 거야 우리가. 그래요. 3학년은 아이들의 꿈 성장, 시간 여행을 하면서 위인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4학년은 한국사. 얘가 과거의 어떤 인물로 빙이 됩니다. 빙이 돼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돼. 세종대왕이 된 거야, 갑자기. 한글을 창제해야 되는지 결정을 내려야 돼. 아, 정말 재밌네. 이게 한국사를 뭐 달달달 누구왕 몇 년도에 뭐 그러니까 애들이 한국사 싫어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재미겠습니까? 한국사가. 그렇죠? 5학년은 세계사 세계지리. 지구본을 딱 짚으면은 골로 날아갑니다, 얘가. 그래가지고 경험하는 이야기고. 6학년은 보세요. 학교에서 일하는 문제를 과학시제 평행세계를 통해서 가서 유명한 과학자들, 뉴턴 뭐 이런 과학자들을 만나서 푸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과학적인 지식도 많이 이제 인문학적 지식하고 같이 우리가 가르치고 요걸 바탕으로 이제 글쓰기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2학년 책입니다. 밖에 있을 거예요. 얘가 외계 스파이 88이에요. 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아, 정말 너무 읽고 싶네. 3학년은 얘가 이게 시간 여행합니다. 김구 선생님을 만난 거야. 좋아요. 4학년은 이제 얘가 지금 구석기 시대로 빙의하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로 빙의해가지고 비추죠? 그러면서 빗살무늬 토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이 책을 쓰고 있다는 거. 저는 이게 엄청나게 빅히트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구하기 위해서 난리가 날 것이다. 자, 어쨌든 간에 예설라 다녀야만 돼요. 그 다음에 역시 AI랑 이거 읽고 AI랑 대화하고 오는 거예요. 편안하게. 너는 빗살무늬 토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물어보면은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배경지식 학습 이런 게 독후 활동이에요. 한국사면은 이제 그 관련된 배경지식을 학습하고 글쓰기도 개성적 창의적 글쓰기를 많이 합니다. 논리적 글쓰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정보를 전달하는 글, 감정을 표현하는 글, 설득하는 글, 사고력 확장 이걸 선택을 하는 거야. 주제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글을 써보는 식으로 인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할 수도 있고 또 논리적 글쓰기도 하는 이런 식의 다양한 글쓰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해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문해는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 홀수주는 비문학, 짝수주는 문학. 그리고 이 문해 학습에서 우리의 핵심은 뭐냐? 논서 수령 학습이 바로 뭐냐? 아까 얘기했던 국풀, 풀이과정 학습. 이 국풀 학습은 우리 국풀국어학원, 기파랑문해원, 예설라가 다 동일한 학습입니다. 우리는 국풀 학습법. 풀이과정을 학습하는 거예요. 과정 학습. 그래서 우리가 요게 이제 전문이에요. 우리의 이 풀이과정 학습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맨날 뭐 미디어에서 그러잖아요. 기파랑문해원 그 수능 문제풀이 하는 학원. 그렇죠? 수능 문제풀이가 아니고 우리는 사실 이 국풀 학습법, 풀이과정 학습을 하는 학원인데 수능 문제풀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의외로 그걸 좋아하시더라고. 수능 문제풀이 하는 학원을 좋아. 그래가지고 덕도 받습니다. 수능 문제풀이 한 다음에 좋아가지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문제풀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 문제풀이는. 풀이 과정을 써야 되는데 쓰기가 힘들죠, 애들이. 논서 수령 학습이고 우리 예설라는요 객관식 문제가 없습니다. 객관식 문제 공부가 아예 없고요. 정기 평가도요
전부 논서 수력으로 평가합니다, 우리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문법도 매주 공부하고, 한자도 이제 매주 공부하는 게 문해 수업이고.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무엇을 어디에 빗대어 표현했을까요? 이렇게 빗대어 표현하기라는 개념을 매주 하나씩 공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전학습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뭐 1학년 책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서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점점 논서 수령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법도 매주 이제 한 개씩 어법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한자도 보세요. 한자, 이거 보세요. 지금 쟁기가 애들 뭔지 모르잖아요. 쟁기. 그렇죠? 근데 쟁기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요 방자를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 이 지금 한자 이거 책 한번 보세요, 이거. 얼마나 공을 많이 들인 책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요렇게 한자를 가르치니까 애들이 한자를 잊어버리지 않고 한자어를 나중에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자도 매주 가르치고 원리를 가르칩니다. 예설라만의 차별성이라기보다는 뭐 예설라의 특징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독서 토론 논술을 이제 중심인 학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이제 문해 수업이라는 기파학문해원의 우리 또 강점이기도 한 문해 수업이 들어가고 또 독서 말하기 쓰기에도 또 각각 특징이 있고 독후 활동, 책을 읽고 독후 활동 중심이죠. 우리는 논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논제 관련해서도 다 말하고 쓸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우리 입시가 이제 말하기 쓰기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렇죠? AI 시대에도 이게 결국 중요하다. 단순 서술형이 아니고 이제 과정 중심의 논서 수령이라는 구풀학습법이 베이스고, 그냥 뭐 몇 페이지까지 어휘 외워 그게 아니고 한자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자어 학습하고 그 다음에 실력 측정도 우리가 이제 문해력 평가라든지 AI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가 이제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수업 직후에 개별 클리닉이 요게 이제 그냥 그 정규 수업에 아예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개별 클리닉 동안에는 아이들이 뭐 해요? 개별 첨삭 선생님이 하고요. 아이들은 그날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과제를 하고 숙제 그리고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소통하고 이제 정서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기대 효과는 이제 그날 배운 내용을 즉각적으로 이해하고 정착시키고 글쓰기 사고력 향상을 위한 피드백을 매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과 교사 간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 매주 5분만 걔랑 1대1로 대화를 하는 기회가 있어도 충분히 그 아이와 이런 소통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예. 이런 시간을 학원에서 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정규 수업에 듣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기판학문해원과 그럼 차이점이 뭐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기판학문해원을 들어가기 위한 학원이 예설 아니겠느냐? 일부 뭐 맞는 얘기긴 하지만은 색깔이 명확히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 기판학문해원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3까지 다니는 학원이요. 이를테면은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초5부터 많이 갑니다. 초4가 가기 좀 부담스러워 기판학이. 예. 초5부터 가기 때문에 초5, 6학년에서 예설라랑 좀 겹치는 그런 학년이 있다. 이 정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얘는 초1부터 6이에요. 기판학은 이 최상위 영재학습이라 그래가지고 이 고난도 독해 훈련이 이제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독해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게 그 기판학입니다. 예. 예설라는 현행 심화학습을 하면서 말하기 쓰기 능력을 강화시키는 거. 요걸 통해서 문해력을 향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추구하는 바 자체가 약간 다르다. 교육 효과는 지문을 해석하는 능력 자체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기판학이고 얘는 자기의 생각을 이제 표현하는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수능국어 1등급이 목표죠. 기판학은. 예. 얘는 이제 수행평가나 생기부나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대비하는 그런 것이고, 입학 테스트가 이제 얘는 이제 그 실력 측정을 위한 거고, 얘는 이제 진단평가고, 2개월마다 승강급을 시키고, 얘는 3개월마다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학년은 뭐 고민할 거 없이 예설라 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5, 6학년 때는 내가 그 상위 독해 훈련을 하고 싶어. 그러면 기파랑 가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예설라 다니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네? 그러면 기파랑 가면 되고, 안 되네? 그러면 5, 6학년도 예설라 다니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애초에 제가 기파랑 애들 다니게 예설라는 근데 다니면 기파랑은 무조건 합격이에요, 사실. 예. 왜냐하면 여기 문해 가르치는 게 예설라랑 기파랑이 문해가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예. 합격은 무조건인데, 근데 꼭 기파랑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학습을 하면서 추구하는 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글씨 쓰기를 매주 시키거든요. 글씨 쓰기. 예. 왠지 글씨 쓰기가 나중에 없어질 것 같아요. 다 타자치고 이럴 것 같아요, 느낌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건 뭡니까? 글씨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습을 한다는 거는 글씨를 쓴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언제 이 글씨가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글씨 쓰기 훈련을 매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필기, 동기, 필기를 많이 하니까 자기수도 학습 습관, 흥미 향상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 글씨 쓰기 훈련의 효과이기 때문에 글씨를 쓰는 연습을 매주 우리가 시키겠다. 굉장히 학습에서 중요한 요소다.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교재만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교재를 제가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교재를 보면 이게 문해 학습에서 이제 이 기파랑과 약간 유사하면서 여기에 나온 요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 요런 게 결국 뭐예요? 이게 풀이과정 학습, 국풀 학습법이라고 해서 이 풀이과정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풀이과정 학습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과정에 대한 논서 수용 학습으로 가게 되는 게 바로 국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은 수준이 좀 상당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그 필수적으로 요 자격증 과정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요 자격증은 또 시험을 봐가지고 선생님들이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설라가 지금 전국 100개가 오픈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전부 이 자격증을 따야 돼요, 원장님들도. 그래서 균일하게 우리가 수업을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요 자격증 과정을 우리가 만들었다. 시간표는 지금 여기가 이제 주중과 주말 시간표 대략적인 거고, 요 수목금 요건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샘플이에요. 이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시간으로 그냥 갈 거다. 어떻게 시간표가 배치될지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제 나와야 되고. 그래서 시간만 그냥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국에 100개가 동시에 오픈하죠, 이번에. 배치도 오픈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학원은 저기 그 기파랑 1관입니다. 예. 기파랑 1관이 그 저기 음마사거리에 있는 거. 그렇죠? 5층. 거기가 예설라예요. 기파랑은 딴 데로 갑니다. 예. 그다음에 입학 테스트가 내일부터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예. 편안하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예. 편안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그냥 우리 애들 예설라는 기파랑에서 하도 괴로워하는 애들 많이 봐가지고 예설라는 따뜻한 시선으로 예설라는 저기 칭찬만 하는 학원이에요. 예설라는 비판이 없습니다. 그냥 칭찬만 해야 돼 무조건. 규정입니다. 기파랑으로 애들을 무지하게 괴롭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애들을 괴롭히고 싶지 않다. 예설라는 칭찬만 하자. 이게 컨셉입니다. 2032 입시 경향을 완전히 반영한 커리큘럼이고, 예설라는 독서, 논제를 중심으로 한 말하기 쓰기 능력 극대화. 이게 AI 시대에 중요하다. 자체 제작이 지식 동화가 비문학의 배경 지식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전달해 줄 것이다. 예. AI 대화를 통해서 내 생각을 편하게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애들이. 예. AI 토론, 이런 토론, 각종 토론을 통해서 체계적인 토론이 역할 토론, 토론 대본, AI 토론 3단계로 진행된다.
말을 잘할 수 있으면 그 다음은 글 쓰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글쓰기를 통해서 이런 개성적 창의적인 자기 표현 훈련을 할 것이다. 문해는 우리 교재 우리가 기파랑 만든 연구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재는 뭐 밖에 있습니다. 교재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의 교재고 그 다음에 국풀학습법이 다 베이스예요. 우리 기파랑과 예설라나 다 국풀학습법이라고 해서 뭐예요? 과정학습. 문제풀이는 뭐 아예 아니고 원래 문법도 매주 공부를 하고 한자 원리, 한자와 어휘학습. 관리가 또 뭐예요? 주간 테스트, 문해력 평가, AI 평가. 관리가 체계적이죠 우리가. 그리고 매 수업에 개별 클리닉을 통해서 아이들과 매주 접촉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선생님이. 매주 글씨 교정 훈련도 하고 선생님들은 전부 이런 자격증 소지자들만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이런 식의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이렇게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우리 그 최지아 원장이 이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치 예설라를 이제 이끌어갈 우리 최지아 원장은 이제 소개하겠지만은 기파랑문예원에서 이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국풀 TV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많이 나오고 이번에 우리 예설라 원장으로 이제 출발하게 됐습니다. 최지아 원장이 우리 예설라 Q&A를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질문 받을게요. 혹시 궁금한 점 저한테 와서 영어 수학도 괜찮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대답하겠습니다. 네. 혹시 춥지 않으세요 지금? 그래요. 네, 그러면 최지아 원장 부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설라 대치 최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파랑문예원 대치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12월까지 저희 학생들 수업 마무리하고 1월부터 예설라로 이동해서 수업할 예정입니다. 혹시 국풀TV에서 저 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저희가 국풀TV에서 영상을 찍었던 것 중에 초등 독서 가이드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이 28만 뷰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책을 썼는데요. 이번 달 말에 출간될 예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 한 권이라도 책을 더 읽힐 수 있을지 구체적인 가이드 담아두었으니까 이것도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수업 시간 주 1회 2시간 30분이에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인데 2시간 30분 수업 실화냐? 이런 댓글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가슴에 손을 얹고 소가 3시간 하면 수업 보내시나요? 안 보내시나요? 보내시죠? 자, 예설라도 2시간 30분 수업 충분히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 2번 이상 할 거고요. 물론 학년별로 차등을 두겠지만 강사분이 아이들 지루하지 않게 수업을 이끄는 게 역량이에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수업이 독서랑 문어랑 문해력 더하기 3가지 파트로 나누어지는데요. 어떤 걸 가장 강조하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어휘입니다. 자, 기파랑문예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성적이 정체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때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어휘입니다. 어휘를 단순히 암기만 해서는 문해력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 단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스스로 써봐야 알 수 있어요. 자,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집에 있는 실험체와 한번 수업을 해봤습니다. 네, 어휘의 뜻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교재에서 어떤 문장에서 그 단어가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고요. 자, 이렇게 사자성어 학습을 할 때는 각각의 한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씩만 써봐도 기억이 훨씬 오래 남습니다. 자, 이거는 책을 읽고 나서 정확하게 책을 읽었는지 확인하는 페이지인데요. 자, 여기 오답 보이시죠? 일제 감정기. 일제에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는 기간인가요? 네.
자, 지금 웃고 계시지만 이런 식의 오답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일본 제국이 강제로 점령했던 시기라고 제가 불러줘서 썼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사전상의 뜻은 아니지만요. 아이들이 이렇게 풀어서 한번 써보면 기억을 굉장히 오래 하게 됩니다. 밑에 보이시죠? 자주 독립. 남의 집 애라서 즐겁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애가 그러면 뒷목 잡으시죠? 네, 다음 장 볼게요. 김구는 임시정부라는 무장결사를 만들었다. 자, 이 오답은요, 무장결사라는 단어를 몰라서 생긴 오답이에요. 자, 이때 아니 임시정부 만든 거 맞잖아요 라고 우기거든요, 아이들은. 그러면 어머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백범일지도 쓰지 그랬니? 네,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 무장결사라는 단어의 뜻을 우선 알려주고 이 뒤에 있는 단어들이 괄호에 대한 힌트가 되기도 하지만 또 조건이 되기도 한다는 걸 설명을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저희는 수업 중에 이렇게 어휘를 목적으로 하는 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책에서 나오는 단어, 그리고 문의 지문에서 나오는 단어, 그리고 문제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을 모두 정확하게 뜻을 짚고 갈 수 있도록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글쓰기 주차에 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왼쪽에 보이는 건 개요거든요. 이렇게 개요가 어떤 식으로 짜야 되는지 제시가 되고요. 여기서 아이들과 생각을 나눠봐서 이렇게 메모를 한 다음에 글쓰기는 스스로 하게 됩니다. 이 개요를 충분히 짜두면 아이들이 글쓰기를 하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쓰기를 한 바닥을 해야 되는데, 자, 배경 지식을 설명하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이야기를 나눠서 생각을 확장한 다음에 개요를 작성하고 글쓰기를 하기까지 40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아웃풋이 아이들마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리닉 시간을 저희가 활용해서 그것을 쿠션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교재에 쓰는 주차도 있는데요. 원고지를 활용하는 주차도 있어요. 원고지 사용법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요거는 토론 주차 문제인데요. 자, 토론 주차에 역할 토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랑 토론해보자 하면은 완전 난장판이에요. 아무 말 대잔치거든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얘기를 해야 하는지, 또 말을 할 때는 상대의 말을 다 끝까지 들어야 반대 신문을 적절히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반대 신문도 제대로 들어야 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알려줄 예정이고요. 이게 토론 수업이기는 하지만 문해훈련도 함께 되는 거예요. 왜 문해훈련이 함께 되냐면요. 저 빈칸에 있는 문장을 끼워 넣기 위해서는 사회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흐름이 맞겠죠. 그래서 뒷문장을 읽어보고 거꾸로 추론해내는 능력까지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해훈련인데요. 자,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풀이 학원이야 라고 소문이 잘못 나 있어요. 기파랑도 마찬가지고 예설라도 문제풀이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 요약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찾고 이 문단에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훈련을 하고요. 명제 판단은 집에 가서 하는 숙제예요. 집에 가서 이제 글을 읽고 맞는지 틀린지 찾아내는 건데요. 기파랑 교재보다 훨씬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생각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줬기 때문에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바르게 쓰기.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대체 8명을 데리고 어떻게 바르게 쓰기를 지도할 거냐? 물론 저희도 악필 교정 학원만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동기부여를 할 예정이에요. 자, 왼쪽 페이지는 저희 문해훈련에서 했던 문장을 교재에서 제시해주고요. 아래쪽에 그 문장을 따라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 1번 칸에서는 예쁘게 쓰는 거에만 집중을 해서 쓰는 거고요. 오른쪽 두 칸은요, 받아쓰기 연습을 할 거예요. 위에 칸은 선생님이 불러주는 문장을 받아서 쓰고요. 아래 칸은 집에 가서 스스로 연습해보는 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차에 수업에 오게 되면 주간 테스트에 받아쓰기 훈련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문장을 외워와서 받아쓰기를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해주면 너무 좋은데 요즘 안 하는 것도 참 많죠. 그래서 받아쓰기를 하면서 맞춤법을 익히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반에서 다 진행할 거예요.
자, 클리닉 시간에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클리닉 시간이 정규 수업 시간에 포함되어 있다고 아까 설명드렸었죠. 모든 학생 하원 시간이 동일합니다. 누가 먼저 나가고 나는 늦게 나가서 울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네. 자, 클리닉 활동에서의 1순위 활동은요, 그물 짜기 활동이에요. 자, 생각의 그물을 짜다 예설라. 이 시간에 짭니다. 자, 이게 한 주차 마지막 페이지에 들어있는 쪽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생각 그물을 짜는데요. 각 파트별로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인지 아이들이 메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도서 읽기 부분 있죠? 걱정은 좋은 점도 있다는 게 책의 주제였어요. 자, 그리고 문학과 비문학은 번갈아 하기 때문에 한 칸은 비어 있고요. 비문학에서 핵심어는 가장 중요한 단어이다 라고 정리했어요. 자, 문법은 주어는 문장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칸별로 정리를 하고 고래 위에는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걸 정리해 볼까 했더니 걱정은 유비무환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자, 2순위 활동은요, 토론과 글쓰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아까 사진 보여드렸지만 쓰기량이 굉장히 많죠. 그 글쓰기 속도가 그냥 느린 친구도 있지만 생각을 해내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어요. 개인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40분 안에 끝내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수업 안에 끝내고 선생님한테 이제 첨삭을 받고 갈 수 있게끔 지도할 예정이고요. 사실 3순위를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저 3순위까지 가는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속도가 빠른 친구인 경우에는 첨삭을 받고 고쳐 쓰기를 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2차로도 첨삭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집에서 이걸 강조하게 되면요, 아이들이 속도전이 붙게 돼요. 근데 빨리 쓰려고 노력하다 보면 아무래도 글의 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2차 첨삭까지는 아이들에게 언급은 하지 마시고 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주간 테스트도 있나요? 저희 주간 테스트 있습니다. 매주 올 때마다 10분 동안 주간 테스트를 볼 예정이고요. 이건 필수기 때문에 혹시 지각해서 못 보게 되면 남아서 테스트를 봐야 합니다. 자, 진급이나 탈락 시스템이 아닌데 왜 주간 테스트를 볼까요? 복습하는 과정입니다. 지난주에 뭘 배웠는지, 내가 배운 걸 잘 기억하고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테스트를 보면서 기억을 되살려 볼 수 있겠지요. 저희 분기별로 보는 정기 진단평가에서는 배운 것을 바탕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간 테스트를 잘 준비하는 게 정기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죠. 과제 시간 많이 걸릴까요? 이거 걱정 많이 되시죠? 국어에는 별로 시간을 쓰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냥 가볍게 책만 읽어도 국어 성적은 잘 받고 싶다는 욕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사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수업을 결제했는데 과제가 따라왔네? 나 과제 언제 시켜야 되지? 너무 부담스러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이 생각이 틀렸습니다. 수업과 과제는 세트 상품이에요. 수업을 살 때 과제가 딸려가는 겁니다. 반드시 같이 시간 계산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업이 2시간 30분이면 과제도 최소한 2시간 30분은 시간을 배정해서 주간 스케줄을 짜셔야 아이들이 같은 시간에 숙제를 하면서 학습 습관을 제대로 형성할 수가 있어요. 자, 예상 소요 시간, 책 읽기는 30분에서 1시간 잡아두었는데요. 학년 차이도 크고 개인 차도 큰 부분이기 때문에 고학년은 조금 더 잡을 수는 있겠지요. 네. AI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대화는 30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고 했어요. 왜 제한을 했을까요? 너무 재밌어서 종일 핸드폰을 들고 있을까봐 제한해 두었습니다. 네, 최소 1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예상하고 있고요. 한 주에 30분입니다. 많은 시간 뺏지 않습니다. 자, 교재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제가 타이머 켜놓고 계산했습니다. 타이머 켜놓고 실제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다 측정한 결과 집중해서 하면 30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양이 아닙니다. 자, 피드백 문자는요, 매주 수업 후에 발송이 됩니다. 피드백 문자에는 주간 테스트 결과, 그리고 과제 확인 결과, 수업 태도를 포함한 담당 강사의 의견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상담은요, 첫 수업하고 나면 담당 강사가 전화를 드리는데요.
첫 상담 때는 어머님들이 정보를 많이 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8명을 한꺼번에 만났잖아요. 아이들을 다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머님들이 상담을 통해서 우리 애가 잘하는 거, 좀 부족한 거, 그리고 좀 예민해서 이 부분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정보들을 충분히 주셔야 선생님들이 아이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도를 할 수가 있어요. 정기 상담은 연 4회 있습니다. 정기 진단평가를 하고 나서 성적표가 나오면요. 그 성적표와 한 분기 동안 수업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상담을 드릴 거예요. 자, 비정기 상담은 데스크로 그냥 전화 주시면 됩니다. 누구누구 엄마인데요.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싶어요. 메모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수업 없는 시간에 전화 드릴 겁니다. 자, 동기부여를 위한 시스템이 있나요? 수업 중 포상 시스템이 있습니다. 도장 충분히 많이 찍어줄 거고요. 도장을 모아서 선물로 교환해 갈 수 있는 걸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여기 모두가 과제왕이 됩시다 써놨어요. 자, 과제왕은요, 한 명만 뽑는 게 아닙니다. 일정 수준 이상 하면은 모두 다 칭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예설라는 춘추 전국시대가 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왕들을 뽑아서 즐겁게 수업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 예정이고요. 우리 아이가 왕이 되면 어머님은 뭐가 되시는 거죠? 데뷔마마가 됩니다. 네. 자, 어디서 데뷔마마가 돼보고 있습니까? 자, 데뷔마마가 돼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과제 꼭 잘 챙겨주세요. 자, 학원을 즐겁게 다닐 수 있을까요? 자, 아이 수준을 평가하기보다는 또 경쟁하기보다는 조화로운 성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기본 사회성 교육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학원에서 기본 사회성 교육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요즘 어디에서도 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학원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데스크 실장님이에요. 실장님 보고 안녕하세요 인사 안 하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고요. 강의실 문 열고 들어오면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사하지 않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 가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3가지 인사만 잘해도 별로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예절을 알려주겠다는 거고요. 자, 그게 또 원활한 수업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발표할 때 내가 지금 끼어들어도 되는 타이밍인지, 저 친구 말을 끝까지 듣고 선생님 설명을 끝까지 듣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의,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었을 때 토론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자, 칭찬만 한다고 했지만 과제 관리는 정말 빡세게 할 거예요. 네, 과제 미흡시 퇴원이라고 써놓았습니다. 퇴원이라는 말이 좀 강력하게 느껴지시겠지만요.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기가 힘듭니다. 분기별 3회 초과라고 했어요. 분기별 3회 초과면 매달 한 번씩은 이랬다는 거거든요. 자, 매달 한 번씩 책을 읽지 않았다거나 매달 한 번씩 과제 점수 5점 미만이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책을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수업 내용이 토론과 글쓰기잖아요. 토론과 글쓰기는 아웃풋 활동입니다. 근데 속에 뭐가 있어야 꺼내놓죠. 그렇죠? 책은 반드시 읽고 와야서 재료를 준비해 와야 선생님과 아이가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확장하고요. 그 확장된 생각을 바탕으로 토론과 글쓰기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은 반드시 읽어왔으면 좋겠고요. 과제 점수, 과제 체크 항목을 10가지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 10가지 항목 중에 5개도 되지 않았다는 건 최소한의 준비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AI 어플로 어떤 학습을 하나요? 네, AI 어플로는 이제 독서를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토론의 논제를 무엇인지 기억을 하고 있는지 이 정도 확인을 하는데요. 아이는 즐겁게 수다를 떨지만, 자, 선생님은 아이가 대화한 내용을 보고 수업 준비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책의 이해도, 질문의 깊이, 과제 루틴 등을 다 데이터화 해가지고요. 상담할 때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에요. 수업료와 교재비 궁금합니다. 교재비가 좀 비싸게 책정돼 있다고 느껴지시죠? 그런데 교재비 내역을 보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 AI 사용료 포함되어 있고요. 예설라 교재 밖에 나가면 보실 수 있겠지만 퀄리티 다른 논술학원 교재랑 비교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자체 도서 2권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문학성을 인정받은 뛰어난 도서들이 많은데 왜 하필 자체 도서냐? 이런 종류의 댓글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자, 어떤 부분 우려하시는지 저도 잘 알고 있고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향하는 교육이 있어요. 자, 토론과 글쓰기를 위한 논제에 딱 맞춤형 도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도서를 저희가 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저희 국풀교육의 특장점이 뭐죠? 비문학 독해입니다. 자, 그 비문학 지문에 자주 등장하는 배경 지식들이 있어요. 그 배경 지식들을 저희 도서에 다 녹여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설라 학생들은 토론과 글쓰기를 통해서 즐겁게 수업을 하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쌓인 배경 지식 때문에 비문학 독해가 쉬워지는 거죠. 정기평가 연 4회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애들 떨어뜨리기 위해서 보는 평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자, 학원을 다녔으니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자는 의미입니다.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100% 주관식 서술형입니다. 그리고 내용은요, 그 학기에 배웠던 어휘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글을 써내야 해요. 자, 글을 써야 한다는 건요, 내가 제대로 그 내용을 소화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건 써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주 주간 테스트를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입학 테스트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입학 테스트는 상시 운영입니다. 현재 오픈 전이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오픈하고 나서는 상시로 테스트를 운영합니다. 수시 입학 가능하고요. 조건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초등학생. 자, 읽고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교재 보셨겠지만 쓰기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쓰기가 힘들다 그러면 수업에 원활하게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연습을 한 후에 찾아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입학 테스트 문제지가요. 시험지를 딱 받으면 첫 장에 서술형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첫 장부터 놀랄 수 있거든요. 자, 첫 장에 있는 서술형 문제는 아이가 한글을 제대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쓴 문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그 정도만 확인합니다. 아예 서술형 칸을 공란으로 두었거나 쓴 문장을 읽거나 이해할 수가 없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탈락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개강 일정입니다. 오늘 예설라 설명회 진행 중이죠. 내일부터 2주간 1차 입학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이미 마감되었고요. 자, 그리고 2주 뒤에 입학 테스트 성적표를 발송해 드리는데요. 이걸 2주 뒤에 발송드리는 이유는요. 저희가 데이터가 쌓여야 통계 자료가 좀 정확해져요. 그래서 인원을 좀 모은 다음에 한꺼번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 테스트도 이제 접수를 오픈할 건데요. 오늘 현장 설명회에 참여하신 분들께 먼저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문자를 받으셨을 때 꼭 시간 안에 등록을 해주셔야 먼저 자리를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요. 일단 남아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이거는 예설라 대치 인스타그램 주소예요. 지금 찍어 가시고 여기 DM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